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더 피곤했던 적이 있습니까? 웃어야 할 자리에서 억지로 웃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끝까지 듣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200년 전에 한 철학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에 꽂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말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친척, 지인 명절마다 만나야 하는 사람, 경조사마다 얼굴을 비춰야 하는 사람,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관계의 무게가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고 술자리에 참석하고 웃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수백 명의 연락처 중에서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851년에 출간한 처세술의 지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 그 말은 뒤집으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앞에 서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연기를 합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합니다. 좀 더 여유 있는 척, 좀 더 행복한 척, 좀 더 대단한 척 합니다. 그 연기가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만 수십 년간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유명한 우화 하나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 우화입니다. 추운 겨울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파서 떨어졌더니 이번엔 추웠습니다. 다시 다가갔더니 또 찔렸습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멀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이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적당한 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야 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만나야 친구라고 합니다. 연락을 안 하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 찔리면서도 억지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나이가 든 뒤에 인간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이
행복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동경이라면 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은 불행에 대한 우려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더 만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좋은 모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밖에서 오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임은 끝나고 다정했던 사람은 변하고 화려했던 자리는 비게 됩니다. 밖에서 온 행복은 반드시 떠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만든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40대 이후, 50대 이후, 60대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밖에서 구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고, 관심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았고 어머니는 사교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홀로 방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니는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독 속에서 쓸쓸히 죽어갈 때 어머니는 손님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었다. 이 경험이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평생 절친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을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원망하는 순간을, 가족조차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내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성격이란 절대로 교정할 수 없다. 그런 원칙에 의해 인간은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실망시킨 사람은 또 실망시킬 것이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교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더욱 뻔뻔스럽게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 사람이 결국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200년 전에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혼자가 되어라.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관계와의 단절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과의 단절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고독이지 고립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홀로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권한 것은 전자입니다. 내 의지로 당당하게 홀로 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독한 상황에 있을 때 가련한 인간은 자신의 가련함을 느끼고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느낀다. 요컨대 사람은 자기 본연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면 그것은 고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의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시기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연금에 비유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36살까지는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 생명력이 다 떨어져도 내일이면 다시 생긴다. 그렇지만 36 이후부터는 자신의 자본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방금 생활자의 처지와 같다. 이것은 육체적인 에너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한 번의 상처가 오래갑니다. 한 번의 배신이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아무나 만나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위대한 인물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차를 살 때도, 자식을 키울 때도, 은퇴를 할 때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의 절반을 지배해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은 어리석다. 남의 평가를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남의 시선을 위해 무리한 모임에 나가고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이제 느끼실 때가 된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60대, 70대, 80대의 시간은 20배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청년기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란 무한히 긴 미래이고 노년기 입장에서 보면 매우 짧은 과거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감정을 숨겨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4분의 3을 포기해야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있다.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나의 4분의 3을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둘째,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인맥도 넓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내가 쓸모 있을 때만 다정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체로 돈을 꿔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정작 돈을 꿔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린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자기 존중입니다. 셋째,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 당신 좋은 시절은 봐갔다고 말하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비웃는 사람, 당신의 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만은 명중했을 때만 상처를 줄 수 있다. 자신이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경멸할 수 있다. 비난이 아프다는 것은 어딘가 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비난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점을 알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정리하면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줄고 모임이 없어지고 주말이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독수리와 같다. 높은 곳에 홀로 둥지를 튼다. 높은 곳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넓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혼자 높은 곳에 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고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줍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외로움은 이중의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이 고독의 핵심입니다. 남과 대화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추억, 하고 싶었던 일, 읽고 싶었던 책, 가보고 싶었던 곳. 그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 홀로 있을 때에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남의 시선에 비친 그의 모습보다 분명 더 중요하다. 집도, 차도, 통장 잔고도, 자식의 성공도, 남의 부러워하는 시선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쌓인 지혜, 내 안에 자리 잡은 평온함, 그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사소한 일에 슬퍼할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라야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슬퍼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큰 일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일입니까? 커피가 식었다고 투덜거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큰 불행이 없는 사람입니다. 산책 중에 비가 와서 아쉬워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 불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영랑하고 즐거운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언짢은 얼굴을 하고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보내놓고 나중에 우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좋았던 옛날을 헛되이 그리워하며 탄식을 내뱉는 것이다. 현재가 바로 지금 신격화된 과거 속으로 흘러들어가 그 후부터는 바로 그곳에서 불멸의 빛에 에워싸인 채 기억으로 간직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중에 그리워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이, 오늘 듣는 새소리가, 오늘 아침 뜨는 햇살이 나중에 불멸의 빛에 에워싸여 아름다운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게 놓아두어야 한다. 아무리 무해한 문제라도 그들이 알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절실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지인에게 가정사를 털어놓았다가 소문이 나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친한 사이라고 재산 이야기를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충고는 간단합니다.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건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재화보다 월등히 중요하므로 정말이지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당신의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휴대전화를 꺼내서 연락처를 쭉 훑어보십시오. 3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부탁할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으로 매일 1시간의 고독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불안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1시간씩 자기 자신과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불안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무언가를 읽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서를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어려운 철학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이어도 좋고 추필이어도 좋고 옛 편지 모음이어도 좋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7일 동안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십시오. 일주일간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단, 가족은 예외입니다. 일주일간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지 말고 먼저 전화를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는지.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관계에 먼저 에너지를 쏟고 있었는지.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에 대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런 현상은 필연적인 동시에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힘이 줄어드는 것이 고마운 일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넘치는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채근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미려집니다. 멈추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입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비로소 얻게 되는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젊을 때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립니다. 그것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헛것을 보는 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귀가 밝아진 게 아니라 소음을 걸러내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명랑함이 우리를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명랑함이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누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이런 것을 기뻐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꽃이 예쁘면 예쁘다고 말하십시오. 하늘이 좋으면 좋다고 웃으십시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그 순간의 명랑함이 당신의 건강이고 당신의 행복이고 당신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이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가짜 인연들에 목매지 마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남의 기대를 위해 달려온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에 무게를 내려놓을 자격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10명과 함께하는 시끄러운 저녁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산책하는 길이 의무적인 동창회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폴로 읽는 책 한 페이지가 공허한 수다. 1시간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충분히 많이 참았고, 충분히 많이 베풀었고, 충분히 많이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생 행로는 대체로 희망에 우롱당하며 죽음을 껴안고 춤추게 되어 있다. 인생은 희망에 속으며 흘러갑니다. 언젠가,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말로 현재를 미루다가 문득 돌아보면 인생이 끝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고독을 시작하십시오. 그 고독이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그 자유가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그 평화가 당신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당신만의 고독을 사랑하십시오.